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 어떻게 개선됐나? 기존 공매도는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명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 3월 31일에 17개월 만에 부활합니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서 금감원이랑 거래소랑 이런 쪽 유관기관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또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공매도 금지가 오는 3월 31일 17개월 만에 재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자 국내 증시에서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불법 무차입이 어딨어? 막 이런 불법 공매도는 없어! 막 그러고 있었는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고 당국에서 이거는 그냥 일단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거고요. 전면 금지라고는 하는데 반쪽짜리 공매도 금지라는 지적이 이어졌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 조성자 MM이랑 유동성 공급자 LP는 공매도가 가능했어요. 얘네들은 왜 그랬냐면은 매수 매도 양쪽에 주문을 넣어갖고 호가창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해갖고 ETF 거래를 활성화하는 주요한 역할을 해서 예외 거래를 허용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유동성 공급자가 유동성을 왜 유동성 많은 데다 공급해가지고 공매도로 때려? 시장 조성자가 그따구로 시장 조성을 해? 이런 얘기들이 진짜 투자자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왔고 지금도 이건 문제라고 꼬집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LP, MM 공매도만 있는데 당일날 뭐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하겠지만 대형주에서 LG엔솔에서 어떻게 21%의 전체 거래 가운데 21%가 공매도가 나오냐고요. 이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반쪽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동안 LP하고 MM의 공매도 역시 전면 차단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LP, MM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전면 공매도 재개를 결론적으로 보면 앞두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신한투자증권 1,300억 원 LP 불법 선물 거래로 인한 손실이 확인되면서 유사행위로 이익 본 것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신한투자증권에서 불법 선물 거래를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LP는 선물 거래를 불법적으로 그 돈을 끌어다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하다가 지금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처음이겠냐라는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정할 수 없는 그동안의 기간 동안에 손실이 이 정도면 이익도 이만큼이 날 수 있는 건데 이거 당연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강해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또 특히 LP 불법 거래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마당에 LP 불법 선물 거래가 확인이 됐고 규모도 1,300억 원 수준이고 충격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이건 아직도 조사 중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공매도 대차 잔고 금액이 어떻게 변화됐나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7일 기준이에요. 공매도 대차 잔고 금액이 한 51조 원 정도입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발표하기 직전인 2023년 11월 3일 기준이 82조거든요. 한 38%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그럼 대차 잔고 수는 어떻게 될까요? 수는 36.9% 줄어들었어요. 대차 잔고 금액이랑 주수는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이후에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8월부터 50조하고 13억 주 선을 등락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대차를 이제 맺을 거예요. 대차를 맺어가지고 대차 잔고 금액이랑 수량이 앞으로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준비를 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은 11조 7,871억 원입니다. 한 70%가 줄어들었어요. 순보유 잔고 수량은 68%가 줄어들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금액이 더 많이 줄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하니까 공매도 평가 잔고가 줄어든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수량을 들고 있어도 그 가격이 내려가니까 공매도로 갚아야 되는 금액이 줄어든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가를 하락시키면 무조건 땡큐다 그래가지고 이게 금지가 돼 있어도 나중에 갚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낮춰야 되는 그런 사실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내려갔을 때 공매도 상환도 꾸준히 이루어져 갖고 꽤 많이 갚았어요 지금. 참고로 지난 31일부터 10월 올해 1월 7일까지 코스피가 2.5% 코스닥이 3.3% 빠졌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에코프로 BM 가장 많이 지금 수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 에코프로 BM이 32% 급락했고요.
에코프로가 21% 급락했고 포스코퓨처엠이 33% 급락했고 LG엔솔도 10%나 빠졌고요. 대우건설도 8%나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전반적인 지금 시장 상황의 하락보다 낙폭이 훨씬 큰 애들이 공매도 비중이 큰 애들이었어요. 요것도 좀 신기하긴 하죠. 그러면 이제 변화되는 내용이 좀 중요해요.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공매도가 이번 3월 재개될 때 변화가 되냐면,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를 원하는 법인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거래 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변경 폐기 등 일련의 절차를 전산 관리 감독하기 위한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거래 법인은 등록번호 신청 시에 법인뿐만 아니라 독립 거래 단위별 계좌 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무차별 공매도 발생 개연성이 있는 법인 중에서 공매도 잔고 0.01% 혹은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표현할게요. 빡세진 거예요. 공매도 치기가.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인 게 뭐냐면 NSDS인데 등록번호를 이제 발급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 번호별로 집계해가지고 여러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 정보를 취합해서 무차입하는 거를 이제 상시 탐지한다. 무차입을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무차입은 그대로 할 수가 있는데 했을 때 걸린다는 거죠. 과거에는 했다가 깜짝이야 그러고선 이거 실제로 해보니까 나간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된다고, 거래가 된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진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가 봐요. 취재를 해보면. 근데 이제 무차입을 했어. 그리고 그걸 이제 얼른 취소시키고 없던 일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이제 잡아낸다. 그래서 가능은 한데 하면 안 되는 거. 한마디로 무단횡단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무단횡단을 하면은 범칙금을 때리는 걸 무조건 잡히는 쪽으로, 무조건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거를 관리 감독을 굉장히 강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공매도 제도적 차원에서 본다면 공매도 담보 비율을 120%, 105% 이내에서 동일하게 만들었는데 기관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요거는 솔직히 150, 140%를 오히려 높여야 됩니다. 이거 레버리지 너무 과도하게 쓰게 되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계속 지적이 나올 수 있고요. 계속해서 지적을 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저도 140%로 그냥 차라리 동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기존에는 발행량 0.5% 공매도 잔고인데 이제 0.01, 0.5가 아니라 0.01 대신 1억 원 미만 제외, 10억 원 이상은 모두 공시 대상입니다. 10억 원 공시 때렸다 오케이, 0.01% 공시 때렸다 오케이. 근데 0.01%가 1억 원이 안 되면 이거는 높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이면서 잔고가 0.5% 미만인 경우 등 새롭게 공시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시행일 이후에 이 영업일제인 4일부터 공시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누가 소액으로 공매도 쳤는지 조금 이제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거여갖고 꼼짝 마라 방식이 나오는 거죠. 요게 그래갖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기존 물량이 어떻게 되냐거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기존 물량. 기존 물량은 소급이 안 될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칙이 있어요. 부칙에 따라서 1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대차 거래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에코프로 BM에 이렇게 쌓여 있고 LG에너지 솔루션에 이렇게 쌓여 있는 그 물량들 있잖아요. 그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그래갖고 계약자 간의 당사자 간의 거래에 그런 거에 준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업무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한마디로 기존에 쇼 쳐놨던 공매도 쳐놨던 투자자의 경우에는 청산하지 않고 물량을 보유할 수 있는 셈이긴 한데 여기서 더 늘리는 거는 1년 내에 무조건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하고 최근 게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외에 불공정 거래,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해서 계좌 지급 정지,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재임 제한 명령이 도입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그냥 한 1000배 정도 때려버리면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잡히면. 아니 근데 명백해가지고 1000배 때리면 지들이 뭘 하다마다 그 아무리 비싼 뭐 저기 전관 그 하르비를 갖다 쓴다고 해도 1000배 때려는 한 200배 맞겠지. 200배 맞으면 한 2천억 때려갖고 200배 맞으면 파산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짜 세게 때려야 돼요. 남질 않게 해야 돼요. 이게 장사로 하면은 남는 장사가 되면 이율이 남으면 안 돼. 이거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서 공매도 재개를 대비하고 있고 가장 중요했던 공매도 상호합의에 따른 무기한 연장 등은 못하게 된 거예요. 다만 기존 물량이 어떻게 됐는가 소급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